네, 이제 주도주 투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이분을 모실 수 있게 됐는데요. 9시 2분 구간에 만나 뵙는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습관적으로 제가 수능을 안 치다 보니까 개장하고라는 말이 입에 붙어가지고 실수를 할 뻔했는데 그만큼 긴박하게 첫 번째 이슈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도주 투자의 첫 번째 이슈로 또 전력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분석가들이 이번 주 보고서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너무너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 전력의 최대 20% 정도가 부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간밤 미장 흐름도 좀 복기를 해보면 기술주 전반적으로는 눌렸지만 AMD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장중 10% 넘게 상승하기도 했단 말이죠. 전력 오늘장 대응부터 앞으로 AI라는 키워드가 쭉 갈 때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나쁜 이야기가 나올 거는 없죠. 일단 최초로 데이터 센터나 전력 시장에 대한 가치 지속적인 확장 이야기는 AI CAPEX 투자 확대와 함께 계속해서 따라붙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네. AMD 같은 경우에도 5년 내에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두 자릿수의 점유율을 앞설 것이다. 맞아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2028년도 기준으로 따졌었을 때 SMR 내지는 대형 원전 기준으로 44개 추가 제작이 필요할 정도로 지금 급박하게 전력량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전력 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만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대장은 결국에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대장은 결국에 반도체인데 네. 대장이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셧다운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외 이제 금리 인하와 또 추가적인 CDS 프리미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 두 개씩 좀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일단 시장이 이제 두 가지 갈래로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려감으로 바라보고 있는 쪽과 그리고 지금 AI CAPEX 투자 확대는 지속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두 가지 관점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부정적인 일부 시각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만큼의 지출할 자본금이 있느냐예요. 돈이 있냐? 그렇죠. 돈이 있냐. 그래서 최초에 오라클을 통해서 시장 내에서 흐름이 나왔었던 게 CDS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올라왔었다라는 점을 문제로 부채 비율을 통해서 지금 이 AI에 대한 거품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진이 실망스럽다는 얘기도 있었죠. 그렇죠. 마진이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근데 지금 일단 현 상황은 일단 오라클에만 국한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그 CDS 프리미엄을 오라클을 하나만 단일에만 좀 대조를 해서 봤었을 때 불안성이 있는 거지 전체 시장 AI와 그리고 반도체 시장으로 폭 넓게 봤었을 때는 CDS 프리미엄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순환적인 관점과 지금 전체적인 증시 내에 자금 순환 그리고 돈을 푼다라는 관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AI와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데이터 센터로 인한 성장하는 전력까지 모두 이 사이클들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탄생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환율 이야기도 정말 많이 해요. 맞아요. 어제 기준으로 환율 가격이 1,460원을 또 거의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었죠. 환율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하면은 1,468.9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야, 이런 모습을 보면은 또 한 차례 대격변기가 오지 않나. 그러니까요. 과거에 1,000원대일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1,000원에서 1,200원 올라갔었고 코로나 시즌에 1,200원, 1,300원대 지금은 이제 1,400원, 1,500원대 넘어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는 결국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다고 하고 있다시피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달러는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다. 달러를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자금의 목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 AI에 대한 투자와 자금에 대한 압박은 계속해서 해소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투자를 놓아서는 안 돼요. 물론 어느 순간에 이런 우려감들이 직접적으로 찾아오는 때도 있겠지만 그때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장기적으로 지금 일단 그럼 후발주자로 지금 쫓아오는 전력 시장을 좀 먼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씩 좀 둘러서 보고 넘어갈게요. 네. 자, 데이터 센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 소식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타에서 이야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메타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메타가 이번에 신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일단 지을 때 전력을 청정 에너지로 짓겠다라는 이야기를 발표가 어제 기준에서 메타 공식 홈페이지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청정 에너지라는 이야기 딱 듣자마자 생각나셨어야 될 섹터가 바로 ESS.
그렇죠. 2차 전지 ESS입니다. 네. 그래서 ESS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메타가 첫 전용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해서는 2차 전지 ESS 쪽에 대한 활용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노려봐야 될 주식이라고 한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먼저 좀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된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ESS 투자 확대에 대한 방향성이 지금 나오고 있죠. 항상 제가 이전부터 이 2차 전지 이야기들을 꺼낼 때마다 이 말씀을 드려요. 자동차 업황과 보조금 지원 중단이라는 단기적인 악재성에 대한 재료들 같은 경우에 이미 시장에서 이전부터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부터 더욱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으며 바닥권에서 이제 ESS라는 새로운 전력 수요에 대한 창출로 올라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담감보다는 앞으로 보조금 중단이 각 국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큰 두 개의 축이 보조금이 중단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CATL 대비해서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절대 아니죠. 안정성과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또 유지가 될 수 있는 보존성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품질적인 우수성이기 때문에 경쟁력은 오히려 더 앞설 가능성이 높다. 시장 캐파 확장세는 더욱 커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좀 길게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 지금 보시면 LG 엔솔 지난 2022년도 때 당시 62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의 강세로 인해서 다른 2차 전지주들보다는 더욱이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아직도 올라갈 점이 좀 많이 남았다. 삼성 SDI로 좀 한번 돌아가 볼게요. 삼성 SDI요? 삼성 SDI입니다. 자, 이제 LG화학과 LG 에너지솔루션의 이제 분할로 인해서 차트적인 형태는 일단 가장 짧고 삼성 SDI를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삼성 SDI도 이제 반등 나오는 시점 구간 보시면은 이제 중요 맥점 구간 돌파 시도 직전입니다. 자, 삼성 SDI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468 배터리와 항상 좀 테슬라에 대한 좀 같이 함께 협업 가능성을 항상 가장 높게 치곤 하는데 테슬라가 이번에 또 자체 배터리에 대해서 생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또 468 배터리가 빠지지를 않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전고체 이야기까지도 겹쳐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삼성 SDI와 우리나라의 LG 에너지솔루션과 같은 대기업들이 미국 내 진출 속도를 키우고 있다시피 테슬라 자체적인 생산보다는 협력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최초의 테슬라의 468 배터리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안정성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삼성 SDI가 468 배터리 완성시키고 안정구 구간으로 넘어간 이후에 갑자기 테슬라에서도 468 배터리 활용도 이야기가 갑자기 뛰어 올랐었단 말이죠. 네. 또 아직 좀 확신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그리고 테슬라와 미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 ESS 교체 쪽은 대한민국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 기류까지 확인하시면 충분하게 아직도 저평가라는 점까지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소재 쪽 단까지 넘어가야 돼요. 네. 소재 쪽 단까지 넘어가서 에코프로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요? 네, 에코프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짚고 있는 에코프로와 2차 전지 그리고 ESS 관련주들입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난 전일 시장 내에서 보시면은 지금 최근 강세가 코스닥 내에서 뭡니까? 바이오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이바장세라고 계속 얘기 드리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 포트를 지금 2차 전지 바이오 요것밖에 없어요. 딱 요것만 두 가지만 잡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어제 바이오가 올라갔다 보니까 시소 게임이라는 설명을 자주 드렸었잖아요. 네. 2차 전지가 올라가요. 바이오가 쉽니다. 바이오가 올라가요. 2차 전지가 쉽니다. 하지만 이 두 섹터 둘 다 쉰다라는 표현을 했었을 때 그래서 주가가 하향 추세로 넘어가거나 주가 하락 압박이 강한가, 자금이 이탈이 강하게 나오는가라고 물어보시면 그게 아니다. 에코프로를 통해서 좀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일 기준 마이너스 1.8% 최저가입니다. 음봉지 형태로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전거래일 기준의 상승세를 크게 돌리지는 않았었죠. 이런 모습 보시면서 시소게임이라는 게 누구 하나가 꼭 이겨가지고 계속 꼭대기에 올라서 있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시소잖아요. 우리가 이 시소 게임에 대해서 코스피에서 어떤 모습을 봤습니까? 반도체와 그리고 조방원이라는 이런 시소 게임도 봤었죠. 네. 이 시소 게임을 통해서 둘 다 어떻게 됐습니까? 같은 상승분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일부 좀 외부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마찬가지로 반도체의 하락세도 그렇게 거세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 쉬어가는 동안에 바이오와 2차 전지의 관심도가 올라올 법한 재료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스닥 위주군들의 좀 전력시장 확대 쪽 2차 전지 바닥권 상승 가능성도 계속해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력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한국전력 꼭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한국전력이요. 사실 이 공기업 기업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사실 좀 그래요. 네. 사실 참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세 인상에 대한 압박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전기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정부에서 확정적인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토대로 일단 가격 인상 가능성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기준 내 5일 이동 평균선까지 눌려 있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 확대 쪽으로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차 전지랑 일단 전력 시장으로 대표할 수 있는 한국전력 이렇게 봤는데 네. 물론 원전도 있고 데이터 센터 관련주 반도체들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볼 종목들은 많지만 2차 전지군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저평가기 때문에 그렇다. 아직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담감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빅테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찬가지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보여드릴게요. 오, 두산 에너빌리티요. 원전으로 잠깐 넘어갈 텐데 네, 네. 원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6만 원대도 3만 원대도 2만 원대도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이야기를 불렀었고 어찌 보면은 최종 1차적인 목표가인 9만 원대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다음 10만 원대까지인데 앞으로 28년도까지요. 정말 짧습니다. 이 28년 동안 단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체결 공급 건수를 물어올 것인지 오클로 콘콜 내에서도 지금 현재 원전에 대한 확장세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었다시피 지금 현재 눌림 구간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다만 이제 원전보다는 2차 전지를 계속해서 이제부터는 푸시를 해드리는 거는 시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건 스탠리도 지금 28년도까지 전력시장 데이터 센터 시장으로 인한 전력시장 확대율을 40%를 바라보고 SMR 기준으로 40기가 넘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만큼 급박한 상황입니다. 급박해요. 하지만 원전 같은 경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돌리고 있는 섹터가 LIG, 그쵸? 원전 쪽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가스 쪽이죠. LNG 가스 쪽,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아니면 가스터빈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가스터빈으로 볼 수 있는 눌림 지금 상황입니다. BHI, 이런 그리고 우진까지도 이 종목들 가스터빈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쪽이나 아니면 정말 최단기적으로 가는 지금 태양광 ESS 이 두 가지 섹터로 나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성장성은 기대치는 SMR과 원전이지만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치는 가스터빈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 점을 좀 꼭 체크해 보시면서 다만 이 두 가지의 기대치가 맞물릴 때 다시 한번 10만 원을 돌파하는 구간으로 넘어설 겁니다. 지금 당장은 빅테크의 자금적인 그런 압박 흐름에 대한 이야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원전도 여기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잠깐의 또 쉬는 구간으로 들어설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잠깐 쉬는 구간으로 들어간 게 또 빠르게 좀 종료될 쯤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다시 노려야 한다라고 또 말씀 전해 드릴 거니까요. 원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아직은 꺾지 마시고 10만 원대까지 돌파하는 모습까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간밤 오클로 실적 발표 콘콜과 함께 6%대 급등이 나왔으니까요. 앞으로 에너지주 그 안에서는 원전 크게는 한 갈래 그리고 다른 한 갈래는 ESS 쪽으로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볼까요? 오클로를 언급한 만큼 이 종목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라이릴리가 간밤에 주가 $1,000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여러 IB들의 의견만 봐도 목주가를 높여잡고 있는데 저희 어제 아무래도 코스닥 안에서 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집중이 됐기 때문에 미리 담아놨던 종목 여쭤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주인공을 담아놨었죠. 11월 5일에 ABL 바이오를 매수를 미리 해놨습니다. 어떤 말씀 해주실 거예요? 전략이 성공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딱 담았었던 게 위주군들이 뭐였냐. 코스닥 시총 상위 노리십시오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ABL 바이오 그리고 제가 일단 바이오는 대표적으로 해서 두 종목 담아놨습니다. 왜? 시가총액 상위 쪽이다. 하나 더 담았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모자랐어요. 그러니까요. ABL 바이오와 펩트론을 노려놨었고 코스닥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을 노리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코스피 자금 코스닥으로 들어오겠구나. 드디어 키 맞추기 형태로 이제 대형 자금들이 쏠리기 시작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이전이라는 게 한번 이런 대형 계약이 발표가 나오면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들은 종합적으로 모두 다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기술 이전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미국 내 지금 신규 또 상장하는 형태들의 지금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이오 제약사들이. 그러면서 추가적인 지금 그 자금에 대해서 확보하는 모습까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 제약 개별 건수는 계속 나올 거예요. ABL 바이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까지 점상까지 넘어가야 되지 않나? 아, 사실 계약 건수 자체에 3조 8천억 원이 나왔잖아요. 시총이 전일 이 급등 나오기 전까지만 보셨어도 5조 정도 됐습니다. 시총 대비해서 절반이 넘는 기술 계약 체결건과 그리고 네. 로열티까지 겹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 훈풍은 한동안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ABL 바이오, 펩트론 뭐 이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내에서 상위 내에서 없는 종목이 있다라고 네. 하시면 그냥 담는 게 맞아요. 어. 그냥 담아야 돼요. 지금이라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 어려운 얘기 계속 많이 합니까? 굳이 어려운 얘기 할 거 없이 그냥 코스닥 시총 상위 다음 시총 키 맞추기 갑니다. 이거면 끝이에요. 이거면 끝나요. 분위기가 이미 넘어왔다는 거예요. ABL 바이오 뭐 이중 합체 내지는 지금 약물 전달 플랫폼들이 이제 경구약 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당연스러운 이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에 따른 기술 계약 체결권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일단 ABL 바이오 일단 차트 보시면서 좀 넘어갈게요. 네, 차트요. 자, 그래서 ABL 바이오가 어제 급등 나오다 보니까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오히려 역으로 상승분이 높여지는 구간이 나왔죠. ABL 바이오 보시면은 지난 상승 구간에 항상 이 추세 라인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올라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돌파가 나왔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까지 점상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는 상한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만큼 ABL 바이오의 상승세가 일어나면은 그 기대치 종목들까지 좀 다시 넘어가 볼 건데 펩트론으로 넘어갈게요. 펩트론도 저희가 담아놨었죠. 7일에 ABL 바이오 담고 그 다다음 날에 담았거든요. 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배가 고프죠. 제가 항상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배가 배고프다. 고프다. 네. 배고파요. 펩트론이 배고프다고 표현을 하는 거는 지금 이제 경구약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지속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펩트론 같은 경우에 이번에 1개월 제형의 본계약 체결이 이제 앞으로 12월 7일에 기술 검토 기한이 12월 7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월 제형권에 대해서 일단 기술 계약 체결권이 지금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개인적으로 이번에 메세라에서도 1개월 제형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만 펩트론이 좋은 이유는 3개월 제형 이상 건들이 오히려 기술력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이전 뭐 이쪽으로 바라봤었을 때는 가장 유망한 기업이다. 그래서 펩트론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눌린 구간을 통해서 코스닥 시총 상위라는 이유로 가볍게 편입을 했습니다만 맞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돌파가 나왔었던 지난번에 한번 상승 나왔었던 자리까지 딱 올라왔어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앞선 상승세들 매물대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ABL 바이오가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펩트론까지 전일 고점 위로 계속해서 치고 가는 분위기가 나온다? 절대 팔지 마세요. 오. 꼭 홀딩 하셔야 됩니다. 지난 37만 5천 원이라는 고가 넘어갈 때까지 홀딩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코스닥이 저는 1000스닥 넘어갈 때까지 2차 전지 바이오 절대 안 팔 겁니다. 1000스닥 넘어갈 때까지. 코스닥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그럼 저 제약바이오 안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담아놨던 건 어제 이미 빠바박 갔고 한미약품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2달 동안 60%가 올랐어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송 건수가 내부 기업 건수가 좀 해제가 되었었다 보니까 부담감은 없긴 해요. 부담감은 없긴 한데 약물 제형 쪽에서 저는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시장 자금이 쏠린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지수물에 대한 영향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보신다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올라가려고 해도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 때문에 올랐다 눌렀다 반복이에요. 근데 코스닥은 그런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한미약품도 괜찮은데 근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 한번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근데 제가 한미약품을 크게 안 보는 이유 간단해요. 코스피여서. 코스피여서 코스닥만 보자. 코스닥만 볼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코스피라는 지수적인 한계가 좀 부딪힐 가능성도 분명스럽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대형주들 위주군으로 소개시켜드리는 거 보면은 대체적으로 코스닥 위주군들이 많아요. 코스닥 위주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물에 대한 영향도를 완전히 벗을 수 없다라는 모습은 어제 한미약품 보시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윗꼬리 그냥 고가로 양복 꽉 채우면서 끝났죠. 네. 한미약품 어때요? 윗꼬리 달았잖아요. 요게 싫어요. 그럼 코스피로 넘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알테오젠도 보지 말아요?
글쎄요, 그거는 좀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 알테오젠도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해요. 사실 셀트리온 쪽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면서 이후에 하락이 나왔었던 흐름 때문에 네. 그거를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알테오젠은 근데 그럴 저기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테오젠이 빠지면 사실상의 모든 바이오 다 빠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런 셀트리온이라는 과거의 그런 형태 흐름까지 기대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지금은 알테오젠이라는 대장이 코스피로 넘어가니까 그 다음 자리는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아직 덜 간 종목들 아직 많고 2차 전지와 바이오 위주로 담는 포트 전략 아직도 유효하니까요. 계속해서 관심도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2차 전지와 바이오, 코스닥 안에 있는 종목들을 좀 주시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희가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꽤 오래 전부터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집중적으로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디를 들어가실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어디 들어가 보면 좋아요? 아마 좀 바이오 나 잘 모르겠고 뭘 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일단 첫 번째는 코스닥 시총 상위를 담아라고 두 번째는 진짜 모르겠으면은 ETF 구성 종목을 보시면 돼요. 구성 종목. 그렇죠. ETF 바이오 이제 특히나 비만약 섹터 비중이 좀 높거나 아니면 IBL 바이오의 비중이 높은 ETF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약간 스몰캡 형태로 붙어 있는 종목 하나 있어요. 코스닥입니다. 현재가 3만 오늘 전일 종가죠. 종가 35,200원이고 오늘 시가 편입을 하겠습니다. 오늘 네. 종목은 에이프릴 바이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닥. 코스닥. 네. 코스닥만 봐야 돼요, 지금은. 자, 웃음이 빵 터졌어요, 갑자기. 자,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네. 국내 바이오테크 약물 전달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중 항체와 그리고 지속성에 대한 관심도 경구약과 관련된 섹터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펩토론을 그리고 제가 또 마찬가지 계속 관심 있게 본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형 기간이 1개월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까지 있다라는 점인데 자, 근데 이 에이프릴 바이오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AFA 플랫폼이 GLP-1 기반 비만 치료제 지속성 확대가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네. 전임상 시험을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9월 달에 나왔었던 이야기지만 이 점을 다시 가지고 나온 점은 지금 현재 시장이 약물 형태의 지속성에 대해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에이프릴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이에 따른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초에 에이프릴 바이오가 좀 상승분이 나왔었던 게 에보뮨 아실 거예요. 나스닥이 이번에 상장하면서 그 기대치로 지속적인 상승분 이후에 반납을 한 상황인데 에보뮨이 상장한 다음에 시가총액 6억 달러가 확보됐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거 기술 계약 건수들 체결할 수 있는 총알이 장전됐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외국사들과의 협력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 비중이 늘어나면서 추가적으로 상장하는 기업들까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장 기업의 총알이 장전이 됐다. 이제 기술 계약 체결이라는 총알만 발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 기대치들을 충분히 높게 가져갈 수 있고 이제 바이오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말 12월부터 내년 초입 정도까지 지속적인 임상에 대한 데이터 발표 기대치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APB-A1, APB-A3까지 임상 결과 발표건들이 있는데 해당 임상건들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이제 피부염이라든지 갑상선, 자가 면역 질환, 적응증 확장 쪽으로 넘어가는 만큼 네. 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서 자, 차트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차트 분석까지 도와주시죠. 제가 항상 그 강세 종목들의 가장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단기 이동 평균선 5일선과 21선의 계속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노려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에이프릴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일 이평선은 살짝 하회하거나 터치를 했다? 어떻습니까? 바로 상승분이 나오죠. 이런 형태 구간에서는 좀 쫓아가는 모습에 또 보이실 필요가 있고 오늘 ABL 바이오를 통해서 마찬가지인 바이오들의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금 눌려있는 차세대 다음 넥스트 주자 관심도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지금 참 많은 종목들이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목표가가 제가 이게 찍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넘어가 있어요. 네. 목표가 지난 고가 38,700원 넘어가는 44,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추세 이탈 나오는
1,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닥의 장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900스닥이었어요. 근데 저는 1000스닥, 1100스닥까지 잠시 코스피가 쉬어가는 구간 동안 바이오와 2차 전지 계속 갈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장 끝나고 무료 방송 진행합니다. 이 코스닥 전략 어떻게 가져갈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에 조범수 검색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주 투자에서는 에이프릴 바이오 담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 시작 3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개장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